일반 동사. 자, 많이 보이지만 과연 일반 동사가 뭔지 영어에서 많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자, 동사는 다 알죠. 주어의 동작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이제 동사인데 일반 동사가 뭐냐면 이게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 비동사는 I am, you are처럼 am, are, is 이런 게 비동사고요. 조동사는 알죠? will이나 can이나 뭐 must 같은 거 이런 게 조동사고 그거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동사는 얘기지.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고. 그런데 비동사와 일반 동사 중에 have와 do는 조동사로도 쓰여요. 다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중에 have, do는 나중에 조동사 할 때 할 겁니다. 조동사로 사용되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다시 비동사도 조동사일 때 있고 일반 동사 중에 이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비동사 have와 do 조동사도 된다.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이렇게 나눠요. 자, 먼저 자동사, 타동사 나누죠. intransitive verb, transitive verb.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하냐? 목적어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 이렇게 나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돼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나와서 보호가 필요 없으면 자동사,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 보호가 불필요하면 완전 동사,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나누죠. 자, 갑니다. 완전 동사. 일형식 문장에 쓰이는 거고, 뭐가 없어? 보호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는 동사.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만 있는 경우. He went to the park. 그는 갔다 공원으로. 이거를 완전 자동사라고. 그 다음에 불완전 자동사. 보호는 필요한데, 목적어는 필요 없는 동사. 그래서 이건 이형식 문장이고, 이렇게 보호죠. The boys look excited. 소년들이 흥분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를 불완전 자동사. 이번에는 보호는 필요 없는데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완전 타동사, 3형식이나 4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 얘는 3형식이죠. Daniel calls mom. 다니엘이 엄마를 부른다. 얘는 목적어니까 목적어 하나만 있으니까 3형식. 다니엘이 보냈다 그녀에게 카드를. 그래서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카드를 직접 목적어가 있는 4형식. 이런 거를 완전 타동사. 보호는 필요 없고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완전 타동사. 여러분이 어려운 게 이거죠. 5형식. 불완전. 보호도 필요하고 타동사야. 목적어도 필요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5형식 문장이죠. 즉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5형식. 왜?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한 동사 made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make와 같은 동사는 자, 2형식도 쓰이고 3형식도 쓰이고 그죠? 4형식 쓰이고 5형식도 쓰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사를 어떤 동사 make다. 그럼 얘는 무조건 완전 자동사, 뭐 불완전 자동사가 아니란 얘기야. 물론 그런 동사도 있어. 한 가지로만 쓰이는 동사도 있어. 성원아 됐니? 한 가지만 쓰이는 동사도 있는데 동사마다 우리 저번에 했잖아. get은 서연아 몇 가지로 쓰이지? 1형식부터 몇 형식까지? 다 쓰인다. 이런 동사가 있다는 얘기야. 즉 완전 동사, 완전 자동사도 되고 불완전 자동사도 되고 완전 타동사도 되고 불완전 타동사도 되고 그렇게 다 되는 게 get이란 말이야. make도 다 4가지 형식으로 다 쓰인다고 두루두루. 이해되죠? 그래서 동사라는 게 원래 태생이 형식이 예를 들어서 얘는 무조건 불완전 자동사야. 이런 동사도 있지만 의미에 따라서 이 동사의 종류가 동사마다 동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있죠?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have란 동사도 그럼 have는 항상 가지다 먹다냐? 아니잖아. 사육동사로도 쓰이는 거지. 그치? 또 얘는 조동사로도 쓰인다고. 그래서 동사마다 쓰임을 다 정리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의 종류의 구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어렵죠? 자, 이걸 5분 만에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한번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동사의 특징이
영어의 동사의 특징이 영어에서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중요한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있어요.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죠. 또 일단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동사라고 하죠. 동사에 따라 자동사나 타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도 있고 둘 다 사용되는 동사도 있어요. 또 동사에 따라 완전 동사나 불완전 동사로만 사용되는 동사도 있고 둘 다 사용되는 동사도 있어요. 미쳐버리죠. 그죠? 타동사 어떨 땐 구별이 되는데 어떨 땐 막 둘 다 사용돼요. 막 동사가 막 하나만 정해진 게 아니라 역할이 종류가 너무 막 여러 가지예요.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거예요. 이 동사가 쉬우면 영어가 쉬울 텐데 영어가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동사가 워낙 다양하다라는 것이 이제 영어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자, 구별하는 방법은 결국 이거예요.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읽기, 직독시켜라면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해서 해야지만 그 동사의 정확한 의미와 역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하나고 시간도 가장 많이 빌리는 거고 이걸 잘하면 뭐 영어 잘하는 거죠. 자, 문장을 해석할 때 그래서 문장의 구조와 동사의 역할 및 의미를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도 막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문장 하나가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길고 어려우면 그렇게 정확히 해야 됩니다. 수식어가 여기까지고 주어고 목적어가 여기 있고 보호가 있네. 보호는 뭐가 쓰였고 또 보호의 목적어로 뭐가 있네 등등 정확하게 해야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영어가 늡니다. 자, 일단 자동사, 타동사 구별은 목적어가 필요한지 안 한지죠. 그래서 영어도 언어니까 우리말로 해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을을이 있으면 이제 타동사겠죠.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영어는 또 문제가 뭐냐면 marry 같은 동사 보면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요. 뭐뭐 을을이 아니라 나는 그녀를 결혼한다가 아니라 그녀와 결혼했다요. 를 결혼했다가 아니라 그녀와 결혼했다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없어요. 타동사예요. 또 트래블 같은 경우도 자동사 쓰이고 어디를 여행하다 아니면 그냥 여행하다 타동사 다 돼요. 그래서 문장에서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또 내지는 원래 동사의 특징도 또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이런 건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죠. 따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호는 완전동사와 불완전 동사는 보호가 필요한지 안 한지. 보호가 필요하면 불완전 자동사가 되겠죠? 역시 해석이에요. 역시 해석. 볼까요? She become은 뭐니? became이죠. 소리 죄송합니다. she가 그녀가 되었다. 뭐가 이상하죠? 뭐가 빠졌어요. 우리말로. 자, 우리말 생각에 되었다 그랬는데 의미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되었는지 필요하죠. 친구가 말합니다. 야, 그녀가 되었대. 그럼 내가 물어보죠. 뭐가? 그럼 그게 이제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녀가 되었어. 이러면 대화 끝. 대화 끝. 틀린 문장인데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녀가 나를 만들었어. 틀린 문장이에요. 왜? 우리말은 사람이 막 사람 만들어요. 저거 언제 인간 만들지? 이런 말 쓰죠. 아니면 저게 언제 인간 되지? 그럼 지금 개라니까. 개요? 아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느님만이 인간을 만드시지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어요. 틀린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는지 돼야 돼요. 선생님을 만들었는지, 의사를 만들었는지,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슬프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거를 따져보면 돼요. 해석하면 돼요. 결국은 문장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은 4번, 5번 같은 4번, 5번이야. 3번은 4번이죠. 앞에 한 것처럼 문장의 의미를 3번, 4번 앞에 한 것처럼 통해서 목적어 보호가 필요한지 따져보시면 돼요. 해석을 해서. 중요한 건 뭐냐. 동사만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동사만 보고는. 동사만 보고서는 동사의 역할과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고 그 구조에 따른 동사의 역할과 의미를 구별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시간이 한 문장에 1시간이 걸려도 2시간이 걸려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보고 동사의 역할이 뭐고 그래서 의미가 뭔지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주어 동사는 당연히 있을 것인데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보호가 있냐 없냐, 아무것도 없냐, 아니 목적어 보호가 다 있냐 뭐 등등 이걸 보고 이제 동사의 의미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애매한 것들은 이제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메리처럼. 메리는 결혼하던데 뭐뭐 을을이 아니라 뭐뭐와라고 해석하지만 목적어는 타동사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얘기했는데 한번 3번 정도 반복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사의 종류와 문장 구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 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가 자동사죠.
자동사, 주어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는 거예요. 즉, 동작의 대상이 필요 없는 거죠. 동사 자체로 동작이 완결됨으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타동사가 되죠. 네. 완전 자동사. 자, 그 자체로 완전해서 동사가 보호나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고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 동사, 묶여서 완전 자동사 이런 거죠. 가다 오다, 우리 왕래 발착이라고 하는 가다 오다, 뭐 출발하다 이런 for, listen, live, 살다, occur, 발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셔야 될 게 he cried처럼 그가 울었다 하면 우리가 이제 완전 자동사 일형식이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장 형식을 일형식이라고 합니다. 왜? 주어와 동사만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동사들이, 원래 동사들이, 이게 포인트인데 항상 자동사로, 특히 또 완전 자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동사가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뜻과 문장 구조가 당연히 당이 달라지죠. 그리고 또 자동사지만 완전 자동사일 수도 있고 얘가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사전에 있어요. 사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마다 제가 늘 꼼꼼하고 정확하게 잡고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 여기서는 이 동사가 자동사구나. 타동사로 이렇게 쓰이구나. 나는 타동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선 자동사로 쓰였네. 나는 완전 동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불완전 자동사네.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 go가, 예를 들어서 go죠? 가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he went, 만약 뭐 할까요? angry 이렇게 쓰면 그는 화나러 갔어? 이게 아니죠. 화나게 되었다. 이때는 become의 의미로 그가 화나게 되었다 해서 얘가 보호인 이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불완전 자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는 몇 형식으로 쓰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됐죠? 자, 문장 성분은 주어 동사로 완전하지만 수식하는 어구들은 얼마 첨가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he cried가 일형식인데요. for her sister, 그녀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어떤 여동생이 후 이해한 여동생, 이렇게 계속 수식어가 붙죠. died in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에서 돌아가셨대요. 자, 죽은 언니를 위해 울었다. 누나죠. he니까 위해 울었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들이 뒤에 붙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해서 짧고 오형식이라고 해서 길고가 아니에요. 수식어구라든지 또 준동사가 쓰였다든 등등해서 문장의 길이는 얼마든지, 또 접속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길어지고 짧아질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자동사죠. 자동사라서 목적은 필요 없지만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걸 채워줄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보호예요. 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를 수반한다. 보세요. 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 보호가 온 이유는, 주격 보호가 온 이유는 주어 때문이 아니에요. 동사 때문이에요. 문장 성분, 일형식부터 오형식은 전부 다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종류가 크게, 이 동사를 보충하는, 설명하는 보호를 필요하는 불완전 자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개 다 할 겁니다. 자세히. 우리가 비동사류, 뭐뭐하이다, 또 become 동사류로 해석하는 뭐뭐하게 되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감각동사, 요렇게 세 가지예요. 여기도 대표적으로 be, become, feel, look과 같은 이렇게 감각동사 쓰이죠. 지각동사라는 말은 지각동사, 사역동사 들어봤죠? 얘는 오형식일 때 쓰는 말이에요. 네, 됐습니다. She is a nurse. 비동사 쓰네요. 그는 간호사이다. 이렇게. 자, 보호로 사용되는 단어는 주로 명사 내지는 명사적 어구와 형용사. 형용사가 되니까 당연히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형용사가 보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looks happy. 문수동사, 감각동사. 그래서 보호로 형용사. 조심해야 될 거, 뭐는 안 돼요?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명사, 형용사 이렇게 기억합니다. 위에 설명한 감각동사 이 얘기입니다. 항상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동사의 종류와 문장 구조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5분 구이 다 중요하지만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타동사. 일단 타동사라는 개념은 아시죠? 뒤에 목적어를 필요하는 동사가 타동사예요. 필요 없으면 자동사죠. 네. 근데 유형을 아셔야 돼요. 타동사 하면 뒤에 목적어 온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영어가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실제적으로 문장 구조가 그냥 단락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봅시다. 일단 하나의 목적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They will inspect the damage. 그 피해를 그들이 조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가 달랑 온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적어 뒤에 필수적인 부사구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she put the apples. 그녀가 사과를 두었다. 이것만 쓰면 틀린 문장이에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in the box는 부사구니까 생략할 수 있다. 부사구, 형용사고 생략 가능하다. 아니에요. 사실은 생략 못하는 수식어도 있어요. 자, 처음 듣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자, 생략 못하는 수식어도 있다.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he put the apples in the box. 그래서 필수 부사구예요. 뭐가 와야 돼요? put이라는 동사는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와야 돼요. 뭐 꼭 전치사가 아니라도 돼요. there 해도 되고요. 아무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동사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야, 너 축하해. 우리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죠? 뭘 축하해? 그죠? 졸업한 거에 대해 축하해.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 축하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너 생일에 대해 축하해. 그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put도 어디에 두었는지에 대한 수식어가 필요하다. 네. 자, 3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목적어 뒤에 자, 얘를 따로 제가 우리 5분구를 따로 정의할 건데 목적어 뒤에 이 동사 때문에 관용적으로 어떤 전치사가 오는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적었습니다. deprive A of B.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제거 박탈의 전치사.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다. 금지의 전치사 from. regard A as B.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자격 신분의 전치사 as.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알리다, 통지하다, 알림의 전치사 of. 이런 식으로. 자, 이건 다시 한 건 다 따로 5분 후에 제가 정리를 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deprive라고 외우면 안 돼요. deprive A of B. prevent라고 외우면 안 돼요. prevent A from B. 됐죠? 자, 왜? 반드시 관용적으로. 관용적이라는 얘기는 그냥 수거로, 이디엄이죠. 항상 같이 묶여 쓰이는 전치사와 명사가 있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타동사도 목적뿐만이 아니라 의미의 완결을 위해서 특정 전치사구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 이 동사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동사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가 나오면 뒤에 구조를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보셔야 돼요. 봅시다. The stormy rain prevent 딱 보이죠? 폭우가 막았다, 못하게 했다예요. 그럼 뒤에를 안 봐도 무조건 목적어 뒤에 from 삐리리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prevent라는 이 동사가 그런 전치사구를 항상 같이 끌고 다니거든요. 보세요. 폭우가 그들이 뭐 하는 걸 못했어요? 목적어죠. from having a picnic. 소풍 가는 걸 못하겠다. 자, 폭풍우가 그들이 소풍 가는 걸 못하겠다. 폭풍 때문에, 폭우 때문에 못 간 거라는 얘기인데 의미는 자,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들이 소풍하는 것을 못하게 한 거죠. 이게 목적어인데 왜 그죠? 그들을 막았다 해도 되는데 왜 그들이라고 우리말 할 때 자연스럽냐면 뒤에 있는 having, 동명사죠. having a picnic from 전치사의 목적어인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처럼 해석을 한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뒤에가 또 자세히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우린 자세히 배웁니다. 됐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prevent가 있으니까 from이 왔구나.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한 거 있죠? 우리가 사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또 직접 목적어 뭐뭐을 이렇게 목적어 두 개 오는 동사 있죠? 자, 우리는 이런 동사를 우리는 수요 동사로 하죠. 보통 동사들이 짧아요. 단어가 수요 동사. 그래서 보시면 여기 buy you a big house. 너에게 큰 집을 사줄 것이다. 자, 그 다음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는 타동사 뭐라 그래요? 얘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하죠. 불완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보호가 또 필요하니까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앞에 4번까지는 완전 타동사. 얘는 뭐다?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보시면 he found the story interesting. 그 이야기가 흥미롭다. 재밌다고 생각한다. 내지는 알게 되다. find의 뜻, 오형식일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5가지의 타동사가 이끄는 문장의 구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